자,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편은 3주 만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확진자 김성애입니다. 살이 확진자. 예. 뭐 집에만 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방송하실 수 있었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못했고요. 그 전주에는 정윤희 대변인 나오셔가지고. 네네. 그 김성애 대변인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매우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같이 방송했는데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다 먹지 말고 좀 토해봐라. 나눠 먹자. 예. 참 어쨌건 3주 만에 뵈니까 반갑고요. 건강하신 거죠? 네네. 뭐 확진자와 같이 방송을 했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랬었는데 저 자체는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 예. 제가 또 김성애 대변인 그 SNS 출입처 기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그 재밌는 거를 한번 잠깐 부드럽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리는 과학입니다. 저울 온도계 계량컵 타이머 공식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지요. 손맛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게 가장 맛있죠. 그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입맛이 더 이상 정교해지지 않았을 때 그 당혹스러움 느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량화 해놓지 않으면 그 엄마가 더 이상 요리를 못 하시게 됐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라면서 요리는 과학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 댓글에 막 열린민주당의 뭐 중요한 정치인들이 댓글을 달아줬더라고요. 주진영 최고가 과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양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눈치챌 만큼 정교한 미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쳐도 어차피 똑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리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지론이 있어요. 요리는 심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험 볼 때는 다 과학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네. 그냥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거기 누나가 2명 있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일요일 날 외출에 갔다가 들어오실 때 누나들 중에 큰 누나는 요리를 잘해. 네. 작은 누나는 요리를 못해. 근데 작은 누나가 이쁘구나. 아마 그럴지도.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큰 누나가 요리를 한 게 아니라 작은 누나가 요리를 못하는 누나가 해놓고 큰 누나가 한 것처럼 식탁에 내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딱 드시더니 야 역시 우리 첫째 딸이 요리를 잘해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요즘에 무슨 맛집이네 뭐 이런 게 심리학 요소가 엄청 더 작용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요리는 어떤 기분으로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 지금 요리는 과학이라는 이야기에 이 글에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뭐 그 말씀과 동일하게 해서 요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음식이라는 건 추억을 먹는 행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제가 기분 좋았을 때 먹었던 음식. 보통 7살에 본인의 그 미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짜장면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어서가 아니고 우리 세대 때는 특히 그런데 7살에서 12살 사이에 세상 기쁜 일, 입학식, 졸업식, 생일 외식하면 나갈 때가 짜장면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을 때 항상 이 앰모스피어, 이 분위기가 가족들과 즐겁게 먹었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언제나 짜장면을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맛을 즐길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추억을 소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리를 창작하는 과정. 그러면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이 남의 요리를 할 땐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정량과 계량으로 하지 않으면 비슷한 요리를 만들기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요리를 창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과학성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감인데 요리를 과학이라고 하면은 요리 자체가 맛이 없어져요, 느낌이. 음식은 추억이고 요리는 과학이다. 이 정도로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맛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맛이 사실 심리적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어렸을 때 먹어왔던 그 기억들 때문에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셨다고 하면 왠지 맛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심리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냉정하게 저희 어머니 요즘 나이가 드신 다음부터는 별로 맛이 없어요. 음식이 짜지죠? 예. 노인네들은 음식이 짜져요. 제가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30살에 된장국을 끓이면서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된장을 싫어했거든요. 된장 요리가 항상 맛이 없었는데 제가 직접 끓여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손맛도 중요한데. 예. 오케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네, 저도 뭐 웃자고 드리는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문제가 예. 제가 정색 개그의 달인이라 예.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긴 하죠. 아니 이게, 전 다 이 모든 게 개그였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빵빵 만나서 터지잖아요 지금. 예. 빵빵 터지네 진짜. 예. 엄마, 야 새날의 아이 너 그럴 거야 지금? 왜 게스트만 웃어? 내가 하는 얘기 안 웃고 말이야. 내가 웃기니까 정색 개그가 뭔지 아니까 웃는 거예요 다.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전 정색 개그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니 3주 만에 만나서 분위기 좀 풀어보자고. 그러니까요, 하는 예. 얘기였고요. 자 알겠습니다. 요리는 과학이다 인정.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지금 의원들 소식 뭐 주요 동정에 오늘 다 이슈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는 최강욱 대표 관련해서는 물론 최강욱 대표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 네.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 다 포함된 거고요. 네네.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포함된 건데 검찰 수사권 폐지 찬성하라는 그 서약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쪽의 공격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일단 뭐 그거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세 분 의원들 다 확인을 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세 분이 다 각자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이 카톡이나 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서약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게 한 분의 표현에 따르면 아주 간곡하게 작성된 이 서명을 권유하는 편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이것을 주도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뭐 사전 지식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셨다는 거였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후에 김남국 의원 관련돼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또 주말에 겪게 됐고 김남국 의원이 이제 뭐 그 서영문에다가 가피를 했다는 이유로 좀 이 비판을 받으셨는데 거기부터는 저희가 좀 이렇게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무슨 살문? 예, 하여튼 반문 뭐 이거보다 더 나가는 용어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사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사실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애써왔던 것들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점 하나 그리고 서약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시민들과 하는 약속이지 서약서를 작성하면 우리 편이고 작성 안 하면 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여져서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동의를 해서 열린민주당이 당 명의로 해서 관련된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 서약문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취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가자는 그 대의에 함께 동의하신 분들의 그런 찬성의 취지이지 이걸 서약한 사람들만 검찰 개혁 편이고 아닌 사람도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 구도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이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나 뭐 철험회 등 그 지금 저희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게 권유했다. 이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각자 의원들이 의원들에게 이제 어프로치한 이 당원들이 뭐 지지자분들이 있는 거고 그분들의 하신 내용을 보고 이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선의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그냥 화답한 정도인데 이제 저쪽에서는 그게 마치 이제 줄을 세우고 있다라든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예, 그건 이제 그 시민단체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민단체 줄을 세운 것도 아니고 예, 뭐 더군다나 최강욱 의원이 그럴 의도는 뭐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예. 검찰 개혁이 잘 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음해가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근데 서약서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의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어떤 의식으로요? 검찰 개혁 뭐 지도화하겠다라든지. 예, 뭐 그렇죠. 이런 거.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견을 가지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그냥 놔두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은 저 만나본 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논란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이제 왜 그런 빌미를 주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뭐 서약서 쓰면은 뭐 나쁠 게 뭐 있냐 하는데 문제는 저쪽에서 이제 마치 그 친문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을 줄 세웠다 이렇게 악의적 보도하는. 예. 근데 뭐 국회의원들한테 서약하고 뭐 서명하고 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청이 뭐 1년이면 300건이 넘게 들어오는데 예. 그거 일일이 다 거절할 수도 없고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하면 서명을 해주는 것은 또 되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련한 그 입법 최근에 할 때 국회의원들한테 동의하냐 안 하냐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요. 그 명단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기반이 돼가지고 세월호 관련한 법들 개정하는데 뭐 힘이 되고 뭐 그랬다 말씀드리고 자, 그 논쟁은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요. 자, 김진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슈가 출마를 하셨고 우리도 한번 인터뷰를 했고 네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제 우상호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에 동의했다가 첫 번째고 하나는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이 서로 경선한다는 이야기까지 두 가지 이유수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열린민주당에서는 두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열린민주당 후보 경선하는 것이 확정된 겁니까? 예,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달 18일부터 14일부터 25일까지 2주에 걸쳐서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후보들을 추천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후보가 있는지 저희들 이제 공관위에서 판단을 해서 많이 추천받은 순서대로 해서 의향을 여쭈었고 그럼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김진애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뭐 당원이 부른다면 그 부름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2인 경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의 후보 출마 선언은 본인의 그냥 출마 선언이었던 것이고요.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이 기간 동안은 후보 선언,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국민 추천이 끝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본인에게 표가 쏠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출마를 한 거고 오늘 그 경선으로 하는 것을 확정해서 열린민주당에서 공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열린민주당은 2월 초까지 해서 정봉주 김진애 두 의원의 경선이 벌어질 겁니다. 요게 한 파트로 진행이 된 거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그런 고민 중에서 민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돌파해야 된다. 이런 결의를 좀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만남 같은 경우도 우상호 의원이 김진애 의원실을 전격 방문해서 성사가 됐고요. 아하. 예, 그래서 김진애 의원을 찾아와서 그 협의를 했고 이러저런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됐건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도 그 당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민주당 그러니까 열린민주당도 정봉주 김진애 경선이 있지만 여하튼 이런 과정 중간에 서로의 과정들을 멈추고 합동 경선을 하거나 또는 각자의 후보가 선출돼서 그 두 후보 간에 단일을 하거나 어떻게 됐건 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이겨야 된다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겠다. 예.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함께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쪽이 너무 안철수, 뭐 나경원, 오세훈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슈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하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만 출마한 상태에서 이쪽의 이슈가 좀 살아나지 못하는 측면이 그렇죠.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일단 정봉주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정봉주 의원이 저번 지방선거 때 출마하실 때 처음으로 우리 방송 나와서 정책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당시는 민주당의 이제 경선 후보였지만 그때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장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재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은 게 마지막이었는데 정봉주 의원 나오면은 일단 열린민주당의 경선이 상당 부분 이렇게 붐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정봉주 의원의 뭐 표현에 따르면 당원이 부르면 불섭해라도 뛰어들겠다라는 결의를 밝히신 거고 그리고 이제 김진애 의원하고 경선을 통해서 두 분이 갖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정책과 비전 정치인으로서 정봉주의 이 가지고 있는 식견 그리고 도시 전문가로서 김진애 의원이 갖고 있는 식견이 부딪히면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경선을 통해서 좀 이런 붐업이 되는 게 당내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린민주당은 당원들이 추천한 사람이 후보가 되는 구조라서 누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추천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예. 그 정봉주 의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 아쉬움이 출마 한번 해보겠다라고 바뀌었을 때 왜 이렇게 제가 기쁨의 표시를 하냐면은 진짜 준비가 잘 된 후보예요.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잘 그려놓고 있었던 네네. 그 당시에 정봉주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경선을 뛰었다면 최소한 2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던 정책들이 네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김진애 후보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도시 전문가로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고건시장 때부터 모든 서울시장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만 연락이 안 왔었다라고 예. 하던데 그 서울시장 후보 때만 그걸 제외하면 모든 캠프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서울시 정책 그리고 서울시의 선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전문가이죠. 예. 예. 그런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서 두 분의 뭐 토론 엄청 기대가 되고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도 나중에 토론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이고. 성사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잖아요. 안철수는 토론을 한 번 하면 끝이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앞에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초딩 앞에. 뭐 맹수가 아니더라도 예,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아시게 되겠죠. 네. 예. 아니 10년째 준비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젠 자기 정치가 뭔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요. 2012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쉐빙선, 견인선 등대 역할을 하는 열린민주당이 일단 김진애 정봉주 매치업으로 뭔가 분위기를 막 달구어서 네. 한쪽에 더 많은 지분을 좀 갖고 네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라든지 뭐 등등 몇 분은 더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이슈를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린 다음에 지금 합의를 했듯이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뭐 충분히 서울시장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어쨌거나 그 열린민주당에서 주요 후보인 김진애 의원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예, 뭐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여튼 이 단일화라는 과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민주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후보들이 지금 여러 후보들 중에서 골라 먹는 재미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진영 안에서는 서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서 선거 끝까지 가서 둘 다 떨어지는 이런 불상사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 이번에 우상호 의원과 김지현 뭐 개별 후보 간의 협의이고 발표이긴 하지만 전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이 좀 진중하게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뛰어들므로써 판이 굉장히 재밌어지면서 커졌어요. 네네 뭐 전 일단 그렇게 보고 재밌는 건 정의당에서는 완주하겠다라는 후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완전히 이제 민주 진보 세력에서 완전히 뛰어서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김정철 당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 정책을 생각해 보면 예, 민주당하고 후보 연합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건 뭐 정치적으로 또 그 지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전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도 저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 선거에서 민주진영에서 함께 뛰었던 분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예, 연합체를 구성해서 한번 뛰어드는 것 그런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선이요. 당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영선, 우상호, 김진애, 정봉준 네 사람이 100% 국민 경선으로 가면 어떨까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전 무지하게 재미있어지는 그림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를 중심으로 야당에게 선거 관련된 모든 주도권들을 지금 그러니까 시선을 뺏겨 있는 상태이잖아요. 네. 그것을 찾아오려면 이쪽도 옥신각신 치고받고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군으로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링 위에 일단 올라와서 예, 서로 이 복장을 차려입고 그러고 이제 한판 매치를 벌이는 그림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쪽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를 빨리 선절해야 돼요. 시선을 안철수한테 뺏기고 있다가 나중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 민낯이랄까 이런 게 드러나면 상당히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해봤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러다가 집안 콩가루 될라라고까지 격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찰스 맛이라고. 찰스는 네. 안철수 대표를 이 비아냥되는 말로 찰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걸 줄이면 찰스가 찰이 되는데 초에 아예 리을에 시읒 한 단어입니다. 맛 찰스의 맛 해서 안철수를 겪어본 경험자들의 어떤 이 부들부들 떨림 그런 거 아시죠? 내가 다시는 네, 그렇죠. 그 우리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특전사 나왔어요. 예, 특전사 나오셨군요. 예.
군대에서 군대가 아니고 특전사 나왔어요. 아, 저는 이런 군대라고 얘기 안 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특전사 대통령하고 하신 저랑 분한테. 같아. 아, 제가 높은 분을 못 알아보고. 제가 군대에서 이면수찜 먹었을 때 그 충격이 있거든요. 이면수의 맛. 그 세상 제일 맛없는 그 이면수. 그렇죠. 맛 예. 그렇게 없죠. 그거 먹으면 다시 먹고 싶지 않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런 겁니다. 당내로 들이지 마. 안 돼. 그래서 안철수가 어디에서 인터뷰하는데 보는데 제가 보다 빵 터졌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통화하셨냐 했더니 아 출마하는 날 통화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하시더냐. 알겠다. 라고 하셨다. 뭐 따로 덕담이나 뭐냐 없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바뀌는데 쭉 뭐라고 뭐 제가 문재인 정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번 시장 선거를 꼭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까지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끊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입당해서 단일화하는 과정이 아니면 다 하지 마라. 그리고 오세훈 이 후보에게도 엄중 경고를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럼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당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쳐내야 개혁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거기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니들이 찰스 맛을 보면 예, 뭐 최근에 찰스 맛 봤던 뭐 여러분들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한번 보신 분들은 다시는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율이라는 게 특히 보수층은 이동해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떤 부동의 1위를 막 달리는 상황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못 한다거나 또는 뭐 진짜 뭐 어떤 최악의 상황들이 오면 저는 저쪽에서는 정말 대략 난감일 것 같거든요.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래서 3자 필승론까지 얘기를 공여지책으로 꺼내 들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죽이기 들어가지만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를 것 같고. 안철수 안 죽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매치업을 한번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일단 우상호 대 안철수, 박영선 대 안철수, 김진애 대 안철수, 정봉주 대 안철수. 어떤 매치업도 자신 있는데요. 안철수라면. 아니 안철수가 출마하고 국민당이 출마하면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진영에서는 예, 정치인이 나오면 그냥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인들 중에 특히 안철수식 뇌피셜은 내가 세계 후보 중에 하나로 뛰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내가 난데 왜 날 몰라주지 이 마음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같은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김근식 위원장,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내가 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분이 또 공통점이 함께 국민의당을 이끌었던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 뭐 국민의당까지는 안 갔거든요. 어쨌거나 안철수 캠프 출신들인데 예. 이분들의 이 자기애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 결국 민주진영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열린민주당 리포트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김진애 의원하고요 안철수랑 토론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상상이 안 돼요. 난 너무 유쾌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재밌겠어. 아니 안철수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이제 김진애 의원이 막 완전 찜을 쪄드실 텐데 예, 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매기는 거 예, 잘하시겠죠. 김진애 의원님 보고 계시면은 1번 한번 찍어줘 보세요. 보고 계시잖아요. 왜. 자 김진애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에 강민정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준비해 오신 거 한번 들어볼게요. 예, 강민정 의원은 지금 최근에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분노를 하셨고 관련돼서 저희 열린민주당 세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통과된 내용이 너무 노동자 편을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민정 의원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이 부담을 줘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은 정인이의 죽음 앞에서 비통한 척, 분노한 것이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이번에 만들어졌지만 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지금 이제 김진애 의원이 출마 관계로 이제 원내대표직을 그만뒀거든요. 강민정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내일 아침 뉴스공장 출연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로서의 활약을 통해서 좀 이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룰 등 정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로 있을 수 없어서 김진애 의원이 물러났고요. 그 자리를 지금 강민정 의원이 맡고 계십니다. 야 대단히 공정한 정당이네요.
이 상황에서 의원이 3분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진짜 완전 초선 의원인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되는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 뭐랄까 그 경선 관리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이게. 그런데다 김진호는 어제 경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성 가산점 받지 않겠다. 당연히 있었는데 여성 가산점도 거부하고 공정하게 승부를 보겠다라는 입장도 밝히셔서요. 예. 저희 당이 다른 당에 비해서 공정함은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강민정 의원이 이 관운이 있으시네. 벌써 원내대표를 맡으시네. 아,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강민정 의원도 조만간 모실게요. 그렇지 않다면 모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원내대표 되셨으니까 한번 좀 예, 불러주십시오. 오랜만에 예전에 새날 패널이셨던 그러니까요. 그분과 예. 함께 교육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들으실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정 의원이셨고요. 강민정 의원은 근데 저 발언할 때 좀 이렇게 채찍질을 어떻게 드릴까요? 이분은 이제 올라가면 교사로서 50분을 내가 다 쓸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예. 결론이 항상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해라라고 꼭 초반에 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만연체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사랑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의원 동정 등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열린민주당의 오늘의 이슈는 제가 정해봤는데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네. 그 정도 신년사를 보고도 국민의 지임 같은 당들은 또 딴지 놓기 바쁘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거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통합과 화합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정말 가능한 한 모든 정파들을 아우르려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신 건데 예. 심지어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기다 대고 어깃장을 놓느냐는 비판을 할 정도였는데 예. 저는 저런 정도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망상을 해보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망상에 그치는 거죠. 그 국가적 재난 상태는 안중에도 없어요. 전혀 없죠. 무조건 발목 잡히고 뭐 대통령이 지금 저런 소리 할 때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더군다나 김성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성애 대변인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본인이 읽으시면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과 포용의 한 해를 만들어가자 선언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의 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해 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맞춰 국회에서 빈틈이 있는지 살피는 민생의 국회를 만드는데 열린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진영의 180여 의석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항상 잊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주신 촛불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와 입법으로 국회 일을 하는데 열린민주당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좀 전 방송에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 몫이 됐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입법화 시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신년사를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실제로 독립된 정당은 완벽하게 이런 메시지 내기 힘들거든요. 뭐든지 막 비판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런데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국회에서 빈틈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입법하는데 배신하겠다라고 나오는 이런 논평은 처음 봐요. 아니 너무 당연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1년여 남짓 남았죠. 그리고 21대 국회에는 아직도 3년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에 동의한 분들이 민주진영에게 180석을 몰아준 것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14일에 머니투데이 여론조사를 보면 66.7%의 국민들이 20대 국회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을 가장 나쁘게 평가를 했거든요.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과제를 잘 하라고 뽑아준 의석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다 입법으로 만들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죠. 그러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딴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당이 제일 싫어하는 말. 저쪽이 보기에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가지고 20대 때부터 계속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반대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협의인선 등대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저희는 집권 야당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집권 야당. 들을 때마다 웃겨.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상 의원도 그런 운을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 이제는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우성원이 얘기를 꺼내고 이낙연 대표가 통합에 대해서는 거의 분명한 반대의 뜻을 말씀하신 거라 뭐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열린민주당 입장을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연합은 하겠지만 합당 논의는 이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주당 당 지도부에 대고 열린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은 전략 중에 하나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거기서 약진해버리면 상당 부분 저는 현 정권이나 민주정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가졌던 그 포지션 같은 거를 좀 많이 뺏어오는 형태. 저는 그런 목표가 사실 내부적으로 있어 보여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막 길어질수록 분열의 요소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갈아치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래서 지금 신년사에 맞춘 논평에서도 나오듯이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당이다라는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갈라치기가 들어와도 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합당과 관련돼서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진중한 논의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당원들에게 여쭙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뭐 지금 단계에서 합당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김진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선거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시고 지금 한 단계 좀 진척시킨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당 차원에서 해야 될 얘기를 후보들이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진중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이쪽의 민심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가끔씩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의 서로 간의 경쟁 상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상대당 흔들기가 돼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일리지 쌓이듯이 계속 쌓여요, 감정에. 네네. 그럼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에 항상 늘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들인지도 한번 그러니까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정치평론가이거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즉각 작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비판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또는 열린민주당이 더 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시선의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부딪힐 건 아마도 서울시장 선거일 텐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진애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두 분이 출마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선 과정인데 두 분 다 워낙 남다른 자기애를 갖고 계셔서 자기 자랑하기도 바빠서 남욕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경선 과정에서 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하거나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당 방침을 내거나 뭐 성명을 발표할 때고 마찬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갖고 있는 입장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외에는 아무런 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것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언젠가는 서로를 밀어내야 되는 상태까지 가지 않고 뭐 우리는 하나다라는 뭐 굉장히 좀 뭐 흔한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형제 그래서 큰 집 작은 집처럼 해서 최소한 서로 간에 그 허물 같은 거 좀 잘 덮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쪽이 막고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더 흐뭇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예, 뭐 그렇게 해서 지난 법사위에서도 야당 몫으로 최강욱 의원이 들어가서 역할을 했던 거고요. 예. 네. 자, 어쨌건 열린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 신년사 관련 김성애 대변인의 논평은 역대급이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다. 감사합니다. 예. 집권 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아주 훌륭하셨다. 감사합니다. 예. 집권 야당 대변인. 예. 근데 부대변인 한 분 계시니까 더 편하던가요?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뭘 자꾸 쓰려 그래갖고. 예. 자꾸 쓰려 그러는데 본인도 이제 경험이 없으시니까 저한테 계속 이거 쓰자 저거 쓰자 이제 푸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게다가 이제 그 새날 나오니까 재밌던데 그거 네가 꼭 계속 해야 되냐 뭐. 정윤희 대변인 계시면 1번이요. 재밌네. 정치 재밌게 해야죠. 예, 그럼요. 예. 즐겁고 유쾌하게. 진짜 정치 유쾌하게
그 대표적인 게 낙검수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치를 바라보고 완전히 무슨 예능보다 재밌는 그렇지만 핵심 코어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과열되는 분들이 일부는 있긴 있어요. 네네.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너무 과열돼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막 상대를 죽일 듯이 뭐 민주당이 실수 하나만 하면 왜 나한테 악플 달아. 아, 예.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은 굉장히 심심하고 예, 나른하게 계속 예, 정말 나른하게 예, 아니, 막 잠 오는 방송. 예, 너무 재미가 없어서 왜 이걸 듣지라고 할 정도로 좀 심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뭘요? 보니까 엄청 날카롭던데 막 베이면 찔릴 거 막 벨 것 같던데. 제가요? 피날 것 같던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너무 이 신중하게 지루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리얼미터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지금 5.4%. 근데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리얼미터에서는 정의당을 늘 앞서요. 네, 그렇죠. 여기에 지방선거 때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나오면서 좀 지지율 올라간 게 뼈아프긴 한데 여하튼 저희도 선거에서 좀 활발히 활동해서 지지율을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린민주당이 지금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쯤에 10% 가까이 지지율을 확보하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한 30% 가까이 됩니다. 29% 좀 네.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랄까 투표율 감안했을 때 두 당이 지지율 합이 한 40에서 45%좀 늘 유지를 하면 웬만한 선거는 다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리얼미터 ARS 조사라서 이건 전 투표 적극 의향층의 여론이 더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투표장에 가면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서로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만 봤을 때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1% 밑으로 0. 몇 프로 가면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고 전쟁 네네. 가치가 사라지는데 그렇죠. 늘 열린민주당이 최대치 한 10%에서 5% 사이 그 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열린민주당의 지분 어떤 경우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얹어 생각하게 되는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골라 드시는 재미가 있는 선거가 됐다. 네. 누구를 골라도 마음 편하게 고르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는 진짜 거죠. 훌륭하죠. 지금 아까 거론된 4 사람만 해도 네네. 이 사람 중에 누가 나가도 서울시장 후보로는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엄청 박진감 넘칠 겁니다. 상대는 네. 한 명 안철수 물론 나경원이나 오세훈 뭐 등등 후보가 있겠지만 네,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후보군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쪽이. 예. 그런 상태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예.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요. 즐겁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장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가장 잘하는 요리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스테이크. 스테이크? 네. 미국에 살다 왔다고 지금 표시내는 거죠. 아니요. 미국에서 먹어만 받고 한국에 와서 굽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온도계를 사용해서 예, 내부의 온도를 탐침으로 찔러봐서 정확하게 온도를 맞춰서 구워서 먹으니까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 스테이크 말고 저는 그냥 일반 소고기 이렇게 사다가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던데 그게 더 맛있어요 스테이크가? 스테이크가 더 맛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더 맛있습니다. 예. 왜 돈 좀 있어가지고 한우 등심 좀 사다가요 이게 좋은 소금 착착 뿌려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뭐요? 그거는 공정한 룰이 아니죠. 왜요? 100g에 15,000원, 2만 원 하는 등심을 사다 먹으면 당연히 맛있죠. 아 그러면 지금 스테이크는 뭘로 해 드시는 건데요? 저는 코스코에서 예, 100g에 3,500원 정도 하는 등심. 그 100g에 3,500원인데 팔기는 7kg짜리 이거 등심 한 짝을 팔거든요. 이게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이걸 하나 사서 소분해서 구워 먹죠. 애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한우로 사다 먹일 경제적 형편이 안 원산지가 돼서 그럼 어디 호주산이나 미국산이래요? 미제죠, 미제. 예. 스테이크는 미국산이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스테이크 구우려고 만들어 놓은 고기이기 때문에 근데 맛도 맛인데 말씀드린 대로 12,000원씩 하는 한우를 사 먹을 형편이 안 돼서 예. 3,500원에 소고기의 분위기를 내는 예.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 논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한우의 맛에 가장 가까운 게 미국산 소고기예요.
그 소고기 논란 때는 미국 사람들도 안 먹는 소고기를 한국에 팔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코스코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같은 소고기이기 때문에 뭐 미제를 안 먹으면 더 좋겠지만 가정 경제 형편도 있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의 충돌은 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스테이크 말고 좋아하시는 한식 요리요. 잘하는 거. 한식 요리요? 한식 요리는 잠깐만 스테이크 좀 굽는다고 요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식 요리는 만두하고 빈대떡. 그걸 직접 만든다고? 빈대떡 같은 경우는 그 녹두를 사다가 불려서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맷돌이 집에 있거든요. 맷돌에다가 갈아 내려서 왜 힘들게 살아요? 맷돌에 갈아 내려서 빈대떡을 빈대떡을 먹기 위해서 겨울철에 김장을 제가 담급니다 따로. 그래서 신김치가 나오는 2월쯤에 그거 이제 김치를 꺼내서 빈대떡을 부쳐 먹죠. 그것도 정육점에 가서 돼지 기름을 별도로 구해다가 돼지 기름을 둘러서 팬에다 전 팬이 또 집에 있거든요. 32cm짜리 큰 거. 거기에다가 구워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다 합니다. 굽는 것까지 절대 저 아내를 시키거나 이러지 않고요. 제가 다 해서 먹는 것. 그다음에 같은 그 김치를 사용한 만두 하는 거. 제가 저희 부모님 고향 황해도시라 황해도 음식에 어떤 향수가 있어서요. 만두. 예, 그 만두하고 빈대떡은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인정. 요리를 그 정도 한다면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돼. 라면밖에 못 끓인 사람들이 요리가 과학이라면 라면은 진짜 과학이거든요. 설명서대로만 하면 진짜 그렇죠. 맛있어요. 그건 진짜 맛있죠. 예. 정확하게 450ml나 550ml 딱 굽고 550ml. 예. 이야기가 시간이 좀 한 2분 남아서 한번 네네. 신소리 해봤고요. 야, 오랜만에 오니까 나는 김성애 대변인하고 방송하는 게 제일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출연자 중에 제일 나. 설마요.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즐겁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40분인 줄 알고 시간을 맞추고 있었는데 45분까지였군요. 교체하는 타이밍 시간이 좀 더 간 거죠. 네. 저도 나름 시간을 보면서 40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실수였네요. 여기 타이머가 있어요. 못 보셨던 거지. 예. 지금 이제 꺼졌고. 네네. 자,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저번에 김진애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왜 제목이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매운맛 민주당이냐. 사실은 깊은 뜻이 있거든요. 이름을 따로 쓰는 것과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긴 한데 훨씬 센 민주당이라는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서 방송 제목을 한참 고민하다가 어쨌거나 35만 구독자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열린민주당 얘기를 이렇게 맘 놓고 할 수 있는 코너라고 하면 매운맛이면 어떻고 짠맛이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열린민주당 리포트 8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새날은 이따가 9시에 최민희 형과 함께 올게요. 대변인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